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본 영상은 2022년 9월 29일 날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쓰시는 개인 사업자나 법인 분들에게 꽤나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보도자료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좀 꽤나 파격적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큰 틀에서 이렇습니다. 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인데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가 뭐 신용대출을 받았던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의 부채로 잡혀있는 가계대출을 받으신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사업자가 있는 분들,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 대출을 받은 분들 있죠. 예를 들면 아파트를 담보로 후순위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거나 또는 사업자로 뭐 신용대출을 받았다거나 그런데 이 중에서 7% 이상 쓰는 분들한테는 5천만 원까지 해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요. 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피해를 입은 이 기준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 상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 대부분 해당될 것 같고요. 사업자가 있는 분들 중에는 사업자가 있고 실제 사업을 하셔서 한 번이라도 뭐 이렇게 지원을 안 받으신 분은 거의 없을 테니까 다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인해서 뭐 사업자 등록을 만들긴 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서 이런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해당이 되거나 안 되거나 저 같으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볼 것 같아요. 물론 최소한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법인은 있어야겠죠. 두 번째 보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어야 된다. 뭐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뭐 개인 사업자,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법인 소기업이라는 의미는 부가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중소기업법상 평균 매출액이 10억에서 20억 원 이하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다만 휴업이거나 뭐 폐업 중인 분들은 안 되시겠고요. 뭐 세금 체납이 있다던가 금융기관 연체 및 기타 부실 우려 차주, 신용평점 하위 차주, 뭐 대환 이후 대출 상환 능력 고려할 때 정상 차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새출발 기금이라는 걸 통해서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출발 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어렵네요.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이라든가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업,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과 동일하네요. 이런 분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는 해놓고 몇 가지 사업을 우리가 동시에 영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자에 해당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다른 사업이 뭐 등록이 돼 있다면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대출이 해당되느냐? 금융권에서 받은 것만 되고요. 설비, 운전자금, 사업자 대출은 이제 뭐 시설자금 아니면 운전자금이니까요. 그런 용도로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 그러니까 이 대환 대출을 우리가 이제 9월 30일부터 신청하게 돼 있는데 이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금리여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현재 예를 들면 7%는 아니지만 6%대에 있다거나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의 변동 주기가 있을 거고요. 다음 변동 때는 아마 금리가 더 올라서 7%를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바뀌는지 체크해서 그 다음 바뀌는 시기에 금리가 만약 7% 넘어간다고 하면 그때는 신청할 수 있겠죠. 뭐 금융권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금융권 전부 다 압니다. 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카드, 캐피탈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금융, 보험사. 상호금융은 이렇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보험사에서 지급한 뭐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이든 간에 그냥 신용은 순수 사업자 신용으로 했던 사업자 대출이든 간에 다 해당이 되고요. 다만 아주 최근에 받은 건 안 되고요. 2022년 5월 말까지 지급된 대출만
지원이 됩니다. 2022년 5월 말 이전에 받았는데 6월 이후에 갱신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뭐 대출 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임대 사업자 또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 뭐 그런 사업자 대출을 받았던 것들은 당연히 제외가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 용도의 자동차 구입 뭐 그러니까 화물용 자동차, 업무용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은 사업자 대출은 되지만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은 안 되네요. 그다음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도 해당이 없고요. 업무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받았던 사업자 대출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지원해 주느냐? 이 프로그램이 2023년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뭐 7% 조금 못 미쳐서 못 하더라도 예의주시했다가 금리가 7% 넘어가면은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하지만 총량이 있습니다. 8.5조 원 이내에서만 공급하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도는요. 개인 사업자가 5천만 원, 뭐 법인 소기업이 1억 원인데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그냥 한도가 5천만 원까지만 딱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담보로, 아파트를 담보로 후순위 사업자 대출을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받았습니다. 7% 이상의 금리로 받았는데 그 금액이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아주 큰 금액을 받았단 말이죠. 또는 새마을이나 뭐 단농협 이런 데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서 뭐 예를 들면 7%를 넘어섰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마 새마을 단위농협권의 상호금융권에 사용하는 분들은 아직 7%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6%대는 갔을 거란 말이죠. 많이 올라가신 분들은 6%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곧 7%대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해당 사항이 있겠죠. 다만 이제 금액이 2억이든 3억이든 얼마가 됐던 간에 5천만 원까지는 이 대환대출을 쓸 수가 있다. 법인은 1억까지 이 대환대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몇 천만 원씩 나눠서 받았다면 1,000만 원씩, 2천만 원씩 나눠서 받아가지고 여러 건이 있다면 그것 또한 5천만 원까지는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금리는 보증료가 연인 1%인데요. 보증료 1% 포함해서 최대 6.5% 이내에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료하고 합쳐가지고 어쨌든 6.5%를 넘지 않기 때문에 좀 싸게 나오는 분들은 이거보다 많이 싸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5년짜리 상품인데요. 최초 2년간은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3년 차부터는요, 협약금리를 금리 상한선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뭐 은행채 1년물이니까 막 1년 단위 변동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은행채 AAA 1년물의 금리가 2022년 9월 말 현재 얼마 정도 하느냐? 보세요. 최근에 뭐 채권 금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채권 금리가 최근에 엄청 올랐죠. 9월 29일 현재는 뭐 4.44% 정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3년 뒤에는 은행채 1년물 금리가 얼마나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은 2년 뒤에는 아마 지금보다는 내려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예측은 저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2년 뒤에는 은행채 1년물 금리에다가 2% 가상금리가 붙는다. 그런 금리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금리에다가 이제 보증료 1%가 더 붙겠죠. 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쓰고 계신 이제 그 사업자 대출에 아직 중도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기간을 지나지 않아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전액 면제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다 협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쓴 지 얼마 안 됐어도 중도상환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무르지 않고 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요, 처음에 2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3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뭐 대략 계산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총 상환 기간이 5년인데 거치 기간이 2년이고요. 이자가 예를 들면 맥스로 6.5%를 적용받는다고 하죠. 그랬을 때 보면 이자는 금리가 6.5% 적용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27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3년 차부터 이제 분할 상환 들어가는데 원금이 138만 원 정도. 근데 이자가 27만 원 정도 되니까 합해서 165만 원, 166만 원 정도 되네요. 이런 정도 부담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뭐 원금 생기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또 상환할 수도 있게 되네요. 지원 방법은요, 본인이 해당된다고 하면 9월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영업점 내방에서 대면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은행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마 토스가 그렇겠네요. 예. 추후에는 SC제일은행하고 K뱅크도 참여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법인 사업자는 토스하고 K뱅크에서는 신청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9월 30일 당장 내일부터인데 이 신청 폭주하겠죠. 아마 처음에는 폭주할 테니까 사업자 번호 끝자리 가지고 오부제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온라인에서 안내 시스템은 저금리로.kr이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 대안 가능 여부는 은행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틀에서 기준 안에 대략 다 들어오면 절대 심사를 까다롭게 하진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매뉴얼 안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만 없으면 되니까 이 기준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애매한 부분, 애매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기준에 들어가도록 본인의 사항을 조금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온라인에 취약하신 분들은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셔도 되겠고요. 콜센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당부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뭐 디테일하게 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지나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주로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 아니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9시와 그리고 점심 지나서 1시 이때쯤에 주로 뭐 이렇게 대출 저금리로 대출 정부 지원 대출이 된다거나 뭐 지원 대상이 됐다거나 이런 문자를 받으면 돈이 아쉬운 분들은 바로 또 전화를 해보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당하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런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해서 바로 금융기관의 콜센터, 정식 콜센터로 연결이 되지 않고 내용이 접수됐으니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종료가 된단 말이죠. 이런 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무작위로 문자를 날려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그 사람의 그 핸드폰 전화번호만 따고 다시 이제 보이스피싱 담당자들이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한 작업자들이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은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대출 관련해서는요. 그거는 꼭 기억하세요. 문자를 받아서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일반 은행 콜센터는 절대 내가 끊기 전에 안 끊깁니다. 계속 단계 진도가 나가죠. 그러나 이 보이스피싱들은 내가 관심 있어서 전화를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담당자가 연락 준다는 등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전화가 끊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담당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Q&A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뭐 고금리 개인 대출은 해당이 되지 않느냐? 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 용도로 받은 대출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네요. 비록 개인 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 대출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화물차, 건설기계 구입 등을 위한 상용차, 업무용차죠. 업무용차 관련 할부 대출 같은 것들은 대환 대상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하면서 꼭 사업자 만들기 전이라도 자기가 업무용 차를 구입하면서 받았던 이런 할부 대출이 있다면 신청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은 제외됩니다. 대부업체 대출도 대안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업 대출은 해당이 안 됩니다. 취급하는 은행은 본인이 어디든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하신 은행에서 대환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는 여러 개 사업자가 있더라도 다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하고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다 합쳐서 1억 원까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네, 뭐 나머지는 크게 특별한 복잡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저금리로 사이트입니다. 이제 진행하실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지원 대상도 확인하시고 신청 방법도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2022년 9월 말 현재 이 대상이 되는 대출들은 제가 봤을 땐 대부분 캐피탈이나 저축은행 대출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은행들이나 그 상호금융, 새마을, 신협, 뭐 단위농협 이런 데서 신용대출 쓰시는 분들은 변동령에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2022년 9월 현재는 아직까지 그 7%를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대까지 올라와 있는 분들은 꽤 있기 때문에 조만간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7%가 아니더라도 잘 눈여겨 받으셨다가 7% 넘어가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금리를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곁들여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지금 본인이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 뭐 2억이든 3억이든 많은 금액을 고금리로 사용하고 있다.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주택을 담보로 하는 후순위 사업자 대출 이런 것들을 고금리로 쓰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대환금리 이거 5천만 원 조회해 보셔서 실제 자기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서 뭐 5% 이하라고 하면 너무 좋고요. 뭐 그런 금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실제 내부 금리 구조까지는 지금 보도자료에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 조회해서 본인이 뭐 5% 이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써야겠죠. 지금 뭐 금리가 사업자 대출이라고 해도 5% 이하의 금리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금리의 대출이 5천만 원을 넘어서 많은 큰 금액을 쓰고 있다면 여기만 목맬 게 아니라 아직까지 시장에는 고정금리 사업자 대출 특히 주택담보 후순위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로 5%대 상품이 2022년 9월 말 현재 아직 존재합니다. 상품들이. 더 늦기 전에 전환하실 수 있는 분들, 전환하실 수 없는 분들도 많겠지만 전환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환을 서두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집값도 빠지고 있어서 그 시세 자체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대환할 수 있는 한도, 적용되는 LTV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뭔가 할 수 있을 때 해당이 되면 하셔야 됩니다. 뭐 조금 더 오르다 말겠지 하다가는 제가 봐서 큰 코 다치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금리는 마냥 오를 수는 없습니다만 미래를 함부로 예측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출리를 전문으로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은 정말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저도 최근에 개인적 사유로 대출을 받기도 했고 또 신청해둔 것도 있는데 금리가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불과 이 사업자 대출도 그렇고 주택담보대출도 그렇고 신용대출도 그렇고 3%대 쓰던 데가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3%대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뭐 거의 2배 가까이 돼 있으니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어쨌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고요. 그다음 이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대출 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주택을 담보로 한 고금리 후순위 사업자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대안을 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리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프로였습니다.